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산림휴양길 2.3km가 됩니다. 산림휴양길을 걷고 11.3km 동백길을 걷겠습니다. 산림휴양길의 숲속을 걷겠습니다. 동백길을 걷기 위해 가지고 산림휴양길을 걷는데, 이제 한라산 둘레길에 가장 큰 이제 백미가 동백길이거든요. 동백길은 이제 한라산의 정남 방향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상당히 경사를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계곡이 많아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비친 숲의 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7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산림휴양길은 원래가 이제 한라산 둘레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길인데, 무오법정사에서 시작이 되는 동백길로 이어지는 길이라 가지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동백길로 가는 길입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길이니까 한라산 둘레길에 리본이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노루가 있습니다. 겁나지도 않고 순노루네요. 뿔이 달린 걸 보니까 순노루입니다. 노루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뿔을 이제 떨구고 다시 새해 다시 뿔이 납니다. 동백길을 갈 수 있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산림휴양길을 벗어나 깊은 계곡에 내려왔습니다. 동백길이 시작되는 법정사로 가겠습니다. 길이 참 시원하네요. 숲이 참 시원합니다. 무오법정사 항일 운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백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법정사라는 이제 사찰이 있습니다. 그곳에 스님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보단 한 5, 6개월 앞선 1918년 10월에 일으킨 항일 운동입니다. 이 항일 운동은 1910년대에 종교계가 일으킨 가장 큰 항일 운동입니다. 동백길에 들었습니다. 이 길이 동백길이라 불리는 이유는 천백도로에서부터 516도로까지 한 20여 킬로미터의 우리나라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어가지고 동백길이라고 불립니다. 동백길로 들겠습니다. 동백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동백숲길은 어제 걸었던 천하숲길, 그 다음에 돌오름길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천하숲길과 돌오름길에서는 이제 지금 옆에 보이는 조리대가 허리까지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제 발목, 무릎까지도 오지 않게 실이 아주 낮게 자랐습니다. 지금 계곡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백길은 이제 천백도로와 516도로 사이에 있는 길이라 가지고 한라산의 정남 방향에 있는 길입니다. 제주의 생긴 모습이 긴 타원형의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남북으로는 경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오늘 동백길은 깊은 계곡을 오르고 내리고 하겠습니다. 동백길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계곡을 지난 지가 채 5분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계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계곡을 수십 개, 아마 10여 개 정도를 오르고 내리고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100도로에서 516도로까지 이어지는 이곳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동백길이라고 합니다. 또 깊은 계곡을 내려가겠습니다. 이 계곡은 상당히 깊네요. 계곡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이라도 이제 바위 틈으로 졸졸 이렇게 흐르면은 참 보기가 좋을 텐데, 올 장마는 제주에 이제 많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하천은 비만 올 때만 내리는, 큰 비만 올 때만 내리는 모두 다 건천입니다. 큰 바위에 앉아가지고 잠시 좀 쉬다가 다시 길을 걷겠습니다. 계곡이 깊다 그러지만은 한 10m, 15m 정도만 내려오고 다시 또 이제 그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었는데, 동백나무가 이제 숲 속에 자라가지고 태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꽃을 하나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꽃이 만약에 지난 겨울에 피었다 그러면은 동백나무 열매가, 밤알 크기만한 동백나무 열매가 동백나무에 잔뜩 열렸을 텐데, 동백나무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걸 보니 꽃은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치네요. 무어 법정사 항일 운동을 일으킨 법정사라는 절이 이 숲 속에 있어가지고 절로 가는 길이라는 리본이 제주 불교 성지 순례길에서 리본이 달려 있네요. 이 돌이 잘 닦여져 있잖아요. 이 도로가 일제 강점기 시절의 병참로 하치마키 도로입니다. 이 동백길은 천하숲길 도로름길보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로입니다. 하찌마키 도로를 이야기하는 표지판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는 이 하찌마키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한라산의 숲을 강탈해 갔습니다. 제주에는 한라산에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많았죠. 그 나무들을 이용해 가지고 탐나 시대에 탐나의 전통배 덕판배를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보단 탐나국이 항해술이 더 뛰어났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이 하찌마키 도로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하찌마키는 이제 일본어로 머리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 중턱으로 해가지고 한라산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렀기 때문에 이 길의 이름이 하찌마키 도로라고 불려집니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이 크게 5개로 나뉘어지고 작은 길이 3개가 이어지는데요. 누가 한라산 둘레길 한번 여행을 하자면은 나는 그분과 함께 동백길을 걸을 겁니다. 와, 천둥 소리에 가슴이 콩할 만큼 했습니다. 비가 너무 크게 내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비 하나를 패칭과 함께 쓰고 임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까마귀가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날아가라. 날아가지 않네요. 시오름 입구에 들겠습니다. 야, 아침에 그렇게 청명하던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야, 빗소리를 들으면서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을 걷고 있습니다. 빗소리도 참 듣기 좋네요. 까마타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동백길에도 이 모습을 보이던데 그곳에는 이제 이런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도 표지판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숙부님이 이제 그 전기와 수도가 안 들어오던 시절에 이제 겨울에 안방에서 화로를 피고 생활하던 시절에 제 숙부님이 이제 겨울에 가을이 들면은 겨울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이런 산에 와가지고 숯을 담갔던 기억이 납니다. 숯을 담아서 가만히 지고 이제 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하천의 용암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용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용암은 조면암의 용암이고 이 하천은 검은 색을 띠는 걸 보니 저는 용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현무암의 용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곡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이고 비가 너무 큰 비가 내리네요. 이제 동백길 중간 지점에 있는데 하천을 건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비가 그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천을 건널 수 있을 만큼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는 않네요. 참 다행입니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계곡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을 걸으면서 참으로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제 우비는 뭐 반드시 챙겨야겠지만은 이런 숲길에 걸을 때는 그 우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 다음에 이제 그 한라산 둘레길을 걸을 때는 꼭 우산을 챙기고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비를 흠뻑 맞았지만은 이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그 더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고 다시 길을 걸어야겠다. 바위 그늘에 왔는데 참 좋네요. 이곳은 바위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이 폭우에도.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고 길을 걷겠습니다. 바위 그늘의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일개 소대가 들어와서 비를 피해도 될 규모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지난 세월은 지나간 세월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순간이 가장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동백길을 걷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이 바위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비를 피하면서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고 나오니 이렇게 하늘에 햇볕이 쨍쨍 나네요. 야, 진짜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재미있습니다. 다시 동백길을 걷겠습니다. 잘 쉬었다 갑시다. 동백길에 처음 들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백길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4.3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병참도로도 있지만 이 곳은 이제 4.3 때 무장대의
군인들과 지역 주민 간의 그 교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 토벌대들이 이곳에 세운 진지입니다. 한라산의 피신에 있는 한라산으로 숨은 무장대를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가지고 한 해발 한 700고지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소를 세웠습니다. 4.3의 아픔의 현장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면은 서귀포시의 오름, 치유의 숲이 있는 시오름에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네요. 그래도 비가 그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길은 지금 걷는 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름 모를 실폭포에 실하천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네요. 한록도로로 이어진 길이네요. 앞에 계곡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보니 내 터졌나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터졌네요. 하천이 범람하는 게 내 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크게 흐르는 것을 내 터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가 터지지 않아 가지고 건너를 수는 있겠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봅니다. 지금 순간이 가장 아름답듯 지금 걷는 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길이 막혀 가지고 물이 길을 막으니까 길 찾아 가지고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건넜네요. 동백길을 걸으며 동백길이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늘 하루에 다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바이크에 앉아 가지고 비를 피했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이제 도로에는 이제 물이 안 흘렀는데 고지대에 많은 비가 내린 게 비 그친 지가 한 20분 되니까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천도 건너고 참 재미있는 하루네요 오늘. 흐르지 않는 곳이 없네요. 편백나무 숲길에 들었습니다.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편백나무 군락지입니다. 다른 숲보다 이곳에 드니 느낌은 상쾌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건천에 맑은 물이 흐르니까 강원도 설악산을 걷는 기분이 나네요. 오늘은 이제 이 동백길이 11.3km라고 그러지만 아마 직선 거리가 11.3km인 것 같습니다. 계곡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더 긴 것 같고, (1km) 남았습니다. 조금 전 내린 비로 숲에 엷은 안개가 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산림 휴양길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백길 11.3km를 걸었는데, 동백길 11.3km는 이제 수평의 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리는 11.3km에 꼭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앱의 길은 걸은 거리를 방금 전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거리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백길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